오늘 그 강의실 권혁한 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일본 국립대학입니다. 거기서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외래교수하고 다른 여러 그 대학교 겸임교수를 계십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총통창회장을 하고 계시고요. 저서도 한 10권 정도 되시고 또 박사 논문도 왜 한 60여 권이 저서가 있습니다. 자, 좋은 강의 부탁드리면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힘드시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대단하십니다. 이 대학 교수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강의를 해도요, 시작한 지 30분만 되면 전부 힘들어가지고 있죠. 그래서 빨리 끝내죠, 빨리 끝내죠. 그럽니다. 어르신들 뵈니까 아까 제가 뒤에서 봤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물과 건강이라는 제목으로다가 1시간 정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물건이고 뭐 돈이고 커피 쓰면 뭐라고 그래요? 물 쓰듯 한다고 그러죠? 그 표현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이 물이 정말로 이제 귀중한 거. 그러니까 이 물만 여러분이 잘 활용하셔도요, 뭐 회충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름 이런 것들 완화도 될 수 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한 절반 정도만 여러분이 활용하셔도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슬라이드 보면서 이 물이 없으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공기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있어요. 공기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있는데 물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식물, 동물 할 거 없이. 그럼 공기 없이 살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장내 세균들 있죠? 요건 현기성 균이라고 해서 공기가 없어야 오히려 더 잘 자라요. 근데 이제 물 없이 살 수 있는 생명체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물은 사람이 입으로 섭취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물질이다. 우리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 안에 있는 미생물 수가 약 100조 개 정도 됩니다. 100조 개. 거기는 유익균도 있지만 또 유해균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유해균들이 증식이 돼요. 그리고 우리 공기 중에도 많은 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면역력이 정상일 때는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해 주는데, 면역력이 떨어져 버리면은 그런 균들이 감염이 돼서 그게 이제 폐렴도 일으키고 이래가지고서 다 죽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물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병을 만들기도 하고 병을 치료하기도 한다는데, 제가 이제 병원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있었는데, 이 환자들이 LA로다 와가지고 환자는 죽겠다고 그래요. 근데 검사를 해본 검사상에는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근데 의사들도 이 물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의사가 환자가 워낙 괴로워하니까 처방을 내려줘요. 처방을. 뒤에 들리시나요? 네. 예. 처방을 내려주는데 그런 약을 써가지고 낫지를 않습니다. 이제 그런 환자들은 물만 3, 4일 충분히 써주면은 다 해결이 돼요.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서 발병되는 병명이 약 14,520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80% 이상이 예방도 되고 치료도 돼요. 그리고 우리 몸에서 발생될 수 있는 통증이 있죠. 통증도 약 80% 정도가 예방도 되고 치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어르신들이 혹시 어떤 통증이 있어요. 통증은 뭐 여러 가지 통증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부터 뭐 병원 가시거나 약을 쓰지 마시고 물을 한번 충분히 드셔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아질 수가 있어요. 이제 물을 몇 번 드시면은 대부분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 대단히 이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나쁜 물을 썼을 때는 우리가 나쁜 물을 마시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질병들이 유발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좋은 물을 쓰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치유되고 또 예방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물을 충분히 잘 마셨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요거는 대표되는 건 몇 가지만 해놓은 겁니다. 뒤에 가서 보시면 아시지만은 이 물 때문에 생기는 질환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첫째, 각종 질병과 통증의 80% 정도가 예방도 되고 치유도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물을 최고의 명약이며 보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고의 명약.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물을 물같이 보셨는데 절대 물같이 보시면 안 돼. 이 물은 진짜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젊음이 유지되며 무병장수하고 회춘한다. 젊음이 유지되는 것만도 좋은데 회춘까지 하십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물만 충분히 드셔도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먹으면은 주름 생기죠. 그것도 물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이 피부에 물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 물 충분히 드시면은 주름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는 완화가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네? 뒤에 잘 안 들리시대요. 안 들리세요? 네. 예. 마이크 앞에. 예, 그럼 제가 마이크 같이 쓰겠습니다. 그리고 회춘까지 해. 회춘. 오늘부터 물 좀 충분히 드시면 더 젊어지실 겁니다. 그리고 치매와 암 발생 등이 예방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대표적인 질환을 얘기한 겁니다. 대부분의 질환이 다 예방.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서 발병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의 80% 이상이 예방이 돼요. 그리고 같은 물이라도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되고 벌이 마시면 꿀이 되지만 뱀이 마시면 독이 된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좋은 물이 있고 안 좋은 물이 있어. 우리 인체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물이 세포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좋은 물인데 세포와 세포 사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포간이라고 그러는데 이런데 물이 들어있으면 그건 바로 부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종. 붓는 거예요. 이거는 나쁜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다 똑같은 물이 아니다 하는 얘기. 인체 내 물 부족, 이것도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써놨습니다. 노화와 만병의 근원이다. 여러분 어르신들, 우리 만병의 근원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저기 있지 않습니까? 물 부족도 만병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흡연도 만병의 원인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흡연, 담배, 구하려는 한 개미를 피시면은 수명이 14분 20초가 단축이 돼요. 그리고 담배에는 우리가 피울 때 담배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약 4천여 종 됩니다. 그 중에서 3천여 종은 인체에 아주 나쁜 것들이에요. 그리고 발암물질도, 그러니까 암을 유발하는 물질도 약 20종 이상이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담배는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담배 아직 피시는 분 계시면 지금이라도 끊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비만, 이 비만도 이게 만병의 원인이에요. 우리 인체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비만 때문에 오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건 우리 다 알죠. 예, 스트레스는 쌓아두면 병이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해소를 해야 돼요. 어르신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운동. 그냥 바로 정답이 나왔어요. 이 스트레스는 운동으로 푸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운동하시면 스트레스도 풀릴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아주 최고예요.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시면 뭐 여러 가지가 예방이 될 수 있고 치유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르신들은 어떤 운동 주로 하세요? 예, 걷기 운동. 이제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게 다이어트에도 좋고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근데 이제 걷기가 원활하시거나 또는 이제 비 오거나 이럴 때는
외부에서 운동하시기 불편할 때는 아파트 계단 있죠.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시면은 대단히 좋습니다. 이거는 유산소 운동 플러스 근력 운동이 돼요. 이제 걷기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그랬죠. 근데 계단 오르기 운동은 유산소 운동에다가 이 근력 운동까지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그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 연구한 장시간 연구한 겁니다. 장기간 10층 계단을 일주일에 2번 이상 올라갔어요. 2번 정도 10층 이상은. 그랬더니 우리 그 심근경색 아시죠? 사망률이 대단히 높은 질환입니다. 45 내지 50%가 사망을 하는데 심근경색으로 사망할 확률을 20%나 내려줬어요. 계단 일주일에 10층 이상을 2번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어르신들 뭐 이틀에 한 번 정도만 올라가셔도 3번, 4번 올라가시죠? 그러면은 한 3, 4개월만 계단 오르기 운동하시면요, 몸에 가지고 있는 잔병들은 다 해결이 돼요. 그 정도로 이 계단 오르기 운동이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푸는데, 우리 여기 어머니들은 스트레스 어떻게 푸셨어요, 그동안? 노래하셔가지고, 그것도 좋은 방법이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은 되게 스트레스를 남편이나 자녀들한테 푸세요. 남편이나 자녀들한테. 그래서 제가 외국 생활하면서 이제 외국 훌륭한 교수들하고 많이 교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한국의 여성들이 외국 여성들이 갖지 못한 아주 특별한 재주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재주냐면요, 바가지 긁는 솜씨. 원래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더 많이 하죠. 밖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들어오면은 집에 와서 그걸 풀어야 되는데, 우리 어머니들은 풀어주시는 분은 100에 2명 있을까 말까요. 여기 아마 계시는 어머니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해보세요. 풀어드린 적이 있나. 대부분 더 쌓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외국 남성들은 자국 내의 여성들에 비해서 대개 2, 3년 빨리 가요. 근데 우리 한국 남성들은 한국 여성들에 비해서 6, 7년을 빨리 가요. 그 이유는 여자들 때문에 그래요. 바가지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부터라도 바가지 긁지 마세요. 그럼 이제 아마 여기 계신 이 근방에 계신 남자 어르신들의 평균 수명이 쫙 올라갈 거예요. 2030년이 되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90을 넘는, 평균 나이 90을 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들입니다. 우리 한국의 여성들은 2030년이 되면 90.7세가 돼요. 그럼 남자들은 몇 세가 되냐? 84세 정도 됩니다. 84세. 이제 세계 최장수국이 돼요, 우리가. 지금도 10위 이내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자들은 10위 바뀌지만 여성들이 세계에서 지금 3번째로 오래 살아요, 우리 한국에서. 그래서 남녀를 합치면은 10위 이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쌓아두지 말고 푸르셔야 돼요. 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자녀들한테 푸시는 분들이요, 욕으로 푸시는데 해서는 안 될 욕만 어떻게 올라가면서. 그 자녀들한테 이 미친놈 그래요. 미친 병은 현대의학으로도 해결이 잘 안 돼요. 또 어떤 어머니들 지랄하고 자빠졌네요. 지랄하고 자빠지는 병이 뭐죠? 간질이죠, 간질. 이것도 현대의학으로 해결 잘 안 돼요. 근데 더 심한 어머니는요, 하나도 고치기 힘든 걸 둘을 짬뽕을 시켜요. 미친놈 지랄하고 자빠져. 진짜 고치기 어려워요. 그런 욕은 하시면 안 돼요. 듣는 사람이 좀 기분 좋은 얘기, 이런 출세할 놈, 부자가 될 놈, 이런 거는 듣는 사람도 별로 기분이 안 나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심장마비와 뇌졸중 및 치매와 암 등 각종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물 부족이 전 세계적으로 단일 질환 사망률 1위 질환이 뭔지 아십니까? 뇌졸. 여기는 전부 박사급 되시는 분들. 그냥 답이 한 번에 나와요. 뇌졸중입니다. 뇌졸중. 그러니까 뇌혈관 질환. 2위가 심혈관 질환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순위가
심혈관 질환이 1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뇌혈관 질환에 대한 걸 많이 해결을 해요.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덜 발생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뇌혈관 질환이 3위로다가 떨어졌어요. 얼마 작년인가 재작년에. 2위가 뭘까요? 폐렴이에요. 폐렴.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균들이 있다고 그랬죠. 감염이 돼가지고 그 폐렴을 일으켜서 이 노환으로 돌아가시는 분 마지막 진단명이 90% 정도는 폐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폐렴이 2위고 3위가 뇌졸중이에요. 뇌혈관 질환. 이제 이 정도로 물이 부족할 때 문제가 되고 심하면 사망할 수 있다. 뭐 자세한 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인의 70% 정도가 물 부족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르신들 중에서 지금 뭐 100명 되신다고 그러면은 70명 이상이 물 부족이세요. 그래서 평상시에도요 물병을 하나 가지고 다니세요. 그리고 이 걷기 운동 하실 때도 그렇고 물을 보충하면서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특히 이제 여름엔 더 그렇습니다. 물병을 하나씩 꼭 들고 다니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물 부족 현상이 이제 이 정도 되는 이유가 본인은 많이 마신다고 그래요. 본인은. 그래서 어떻게 마십니까? 그러면 물도 마시지만은 커피도 하루에 서너 잔 마시고 차도 뭐 몇 잔 마시고 또 여름에 더울 때는 저녁에 시원한 맥주 그냥 500cc 한두 개 한다. 근데 이거는 물 마신 게 물론 수분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물 마신 게 아니라 물 도둑 당한 거예요. 물을 도둑. 그러니까 마신 양보다 1.2배에서 2배 정도의 물이 빼앗겨요. 아니면 카페인 음료, 커피를 비롯한 차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카페인 음료인데 가령 커피를 100cc 마셨어요. 그러면은 100cc 이상, 120 내지 커피 농도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200cc 정도의 물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커피 100cc 마셨으면은 한 120, 30cc의 물을 보충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물 마신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 보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차는 차로다가 마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 차가 이제 좋다고 그러니까 차를 물 대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차는 하루에 한 3잔 정도 이렇게 마시면 건강에는 좋습니다. 그래서 또 알코올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 음료도 여러분들 맥주 마시면 소변 자주 나오죠. 이렇게. 그리고 소변 양도 또 많아져. 그게 몸속에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와 알코올 음료 그리고 이 스포츠 드링크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도 그 당이 많이 든 것들은 또 물을 흡수를 해서 빠져나가 버려요. 우리 그 당 음료에 보리차도 안 좋은가요? 아닙니다. 이제 그거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기 확실히 여기는 앞서가시네. 그러면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 물 먹은 효과 있는 차가 뭐가 있냐? 우리 인간이 주식으로 사용하는 공유 있죠. 예, 지금 어르신 말씀하신 보리차, 현미차, 옥수수차, 귀리차 이런 것들은 우리 주식으로도 사용하죠. 저 강원도 이런 데 가면요, 제가 그 대학원 때 이제 무이촌 봉사를 갔더니 야, 옥수수가 그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어요. 옥수수가 또 파뚱하네요. 그걸 식량 대신 충분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다 차 마신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그냥 물 마신 것보다도 훨씬 더 좋고. 왜? 물에 이제 좋은 물이지만은 거기에 보리차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분이 다 우러나왔죠. 현미가 가지고 있는 성분 다 우러나왔어요. 이런 게 이제 추가로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리차, 현미차, 또 옥수수차, 귀리차 이거를 드시면 좋습니다. 이제 이왕 나온 김에 보리차 끓이는 걸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을 받아놓았다가 숯물을 받아놨다가 24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밑에 가라앉은 건 빼버리고 요거 이제 중금속 같은 것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원래 숯물이 깨끗하고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가정까지 가는 파이프에 오래되면은 파이프가 노화가 돼서 거기 중금속이 이제 섞일 수가 있어요. 근데 받아놓고 24시간 정도 지나면 염소 있죠. 물을 소독하는 염소도 날아가고 중금속도 밑에 가라앉아요. 그럼 상층만 가지고 물을 끓이는데 보리차를 넣고 한 20분 끓여요. 그 다음에 식을 때까지 놔둬요. 그러면 보리차가 다 가라앉죠. 가라앉으면서 혹시 남아있을 중금속 같은 유해물질을 다 흡수해가지고 가라앉아요. 그럼 식은 다음에 이 끓인 물은요, 미생물도 죽고 유해물질 다 없어지고, 근데 미네랄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물 하면 미네랄이 이제 주적인데 미네랄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대신 산소가 부족합니다. 끓이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다 끓여서 식힌 다음에 빈 주전자 하나 이렇게 놓으시고 위에서 따로요, 이렇게. 그럼 내려가면서 공기 중에 산소 다 흡수하고 또 물 떨어지면서 이렇게 거품 일죠, 폭포수처럼. 그러면서 산소가 충분하게 보충이 돼요. 정수기 물로 끓이는 건 안 좋은가요? 정수기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정수기나 생수를 우리가 작은 걸 드셔야 되는데 되게 그냥 큰 거 갖다 놓고 드시거든요. 이게 뒤에 이제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 가령 우리가 생수도 입을 대고 마셨어요. 그럼 놔두면 1시간 이후부터 균이 급속하게 늘어나. 정수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가능하면 뚜껑 열고 나서 하루 내에 마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병채 마시지 말고 컵에다 따라서 드셔야 돼요. 그리고 컵이 없어서 부득이 마셔야 되겠다 그럼 입 벌리고 조준을 잘해서 위에서 이렇게 입안으로다가 꼬리를 시키세요. 이제 그냥 이렇게 열어놔도요, 공기 중에 있는 균이 낙하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유균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오염을 많이 시킵니다. 그건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인체의 물 함유량 및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이 인체의 60-70%. 근데 태어난 아이들, 유아들 있죠, 유아들은 90%가 물이에요. 근데 이 노인들, 물 좀 잘 안 드시고 그런 분들은 50%밖에 안 남아있어요, 물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각종 질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르신들처럼 이렇게 활동 많이 하시고 또 운동 많이 하시는 분들은 되게 다 건강하신데 이런 분들은 또 물 많이 드세요. 이제 물은 우리가 갈증 날 때 마시면은 그건 늦은 거예요. 갈증 나기 전에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따 물 마시는 시간 같은 거는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체는요, 여기 보시면은 세포 있죠? 요 세포 60조 개로 되어 있어요. 60조 개. 이거 60조 개면 얼마나 돼요? 엄청난 거죠. 근데 이 60개가 있고 그 다음에 뼈가 206개입니다. 이 태어날 때는 뼈가 305개예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융합이 돼요. 합쳐지고 그래가지고 이 성인이 되면 206개가 됩니다. 여기 206개. 그리고 여러분들 관절, 무릎 관절 여기도 좀 안 좋으신 분들 계신가요? 네. 네. 이 관절이 무릎 관절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에 143개예요. 관절이 제일 많은 부위가 어딜까요? 아니 무릎은 하나밖에 없죠. 손발에 요 손가락 여기 마디마디 다 관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발에 제일 많습니다. 관절이. 그래서 전부 143개나 되고 우리 근육 있죠? 근육이 650여 개 돼요. 여기 잠깐만 보세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수명을 좌우하는 게 이 근육하고 그 다음에 이 혈관 건강입니다. 혈관 건강과 근육이 우리 수명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를 이렇게 봐서 환자 상태는 현재 괜찮아요. 근데 이 허리 아래 근육이 현찮으면 그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반대로 현재 상태는 별로 안 좋은데 허리 아래 근육들이 아직 튼튼해요. 이런 사람은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근육이 빠지면 우리가
수명을 오래 못 가지고 가요. 예, 그 정도로 근육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나이를 먹었어도 근육을 유지할 수 있고 늘릴 수가 있어요. 근육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이제 운동을 하시는데 운동만 해가지고 근육이 안 늘어나요. 근육의 원료인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근육이 늘어나요. 예, 단백질이 근육의 원료가 됩니다. 이 중년이 넘어가면은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셔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르신들도 고생 많이 하셨죠. 고통 많이 받으셨고, 그 예방 접종을 받으면 뭐가 생겨요? 또 아니면 걸렸다 나은 후에 항체가 생기죠. 면역체라고도 그럽니다. 이 항체가 다 단백질로 다 되어 있어요. 항체가. 그리고 우리 몸에서 그 나오는 효소들 있죠. 효소들도 다 단백질로 다 되어 있어요. 우리 인체에서 나오는 효소가요, 전부에서 10리터나 돼요. 하루에 나오는 양이.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 호르몬 있죠, 호르몬. 호르몬도 다 단백질로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시면, 중년이 넘어가시면은 단백질을 대폭 늘리셔야 돼요. 그리고 탄수화물하고 지방은 줄이셔야 돼요.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3대 영양소죠. 그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3대 영양소인데 요거 섭취 비율을 공포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탄수화물 55%, 또 단백질 20%, 지방 25% 비율로 섭취하면 좋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젊은 사람들까지 포함한 거고요. 중년이 넘어가면은 그렇게 섭취해서는 안 돼요. 중년이 넘어가시면은 탄수화물에서 10% 빼고 지방에서 10%를 빼세요. 그걸 20%를 단백에다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45%, 지방 15%, 그 다음에 이 단백질을 40%를 드시면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 어르신들은 단백질 뭘로 보충을 하시죠? 고기. 예, 예. 고기나 계란. 예, 계란도 나오셨어요. 우유. 우유.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정답인데 특히 계란, 달걀. 이 달걀은요, 현재까지 지구상에서 발견된 이 단백식품 중에서 점수로 하면 100점짜리는 달걀밖에 없어요. 소고기, 돼지고기는 70점 내지 80점 돼요. 70점 내지 80점. 그 20, 30점 차이 난다는 건 엄청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달걀이 굉장히 좋은 육식 단백입니다. 또 식물성 단백은 어떤 게 있을까요? 콩이죠. 참. 예, 두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 콩은요, 그 식물성 식품 중에서 영양학적인 뭐 여러 가지가 상위 5%에 들어가요. 많은 식품군 중에서 상위 5%에 들어가요. 근데 콩 중에서도 콩을 익혀서 섭취를 하면 흡수율이 한 45% 돼요. 근데 여기 어르신 말씀하신 두부나 청국장으로 해서 드시면은 95%가 없어요. 똑같은 걸 드셨는데 그 정도로 두부하고 청국장이 좋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단백질은 많이 먹어도 저장이 안 돼요. 쓰이고 나머지는 다 배출이 돼요.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소모하고 나머지는 다 지방으로 해서 저장이 되죠. 그게 비만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단백질은 남는 게 다 배출이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은 배출되면서 장기에 무리를 줄 수가 있어요. 간이나 신장 이런 데 무리를 줘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매일 몇 끼 조금씩 드셔야 돼요. 매일 몇 끼. 근데 매일 몇 끼 드실 수 있는 단백질이 뭐가 있어요? 달걀하고 두부예요. 이거 두 가지만 드셔도 많은 양이 섭취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계란을 하루에 3개 먹습니다. 몇 끼 먹습니다. 2개 드셔도 괜찮고. 근데 이제 옛날에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 땄다는 이아무개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달걀, 뭐 새우, 오징어 이런데 콜레스테롤 많이 들어있다고 그래가지고 먹지 말라고 그랬죠. 예, 그건 전혀 잘못된 거예요. 이 식품에 들어있는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그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올리는데 큰 역할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계란을요. 예. 먹는 방법 그냥 프라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예. 이제 그거 흡수율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여기 전부 앞서 나가세요. 미안합니다. 아니 좋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달걀을 먹을 때 프라이를 해서 반숙으로 해서 드시는 게 흡수율은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익혀서 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생으로 먹는 건데 그 차이는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청정 지역에서 기르는 닭이 난 것 같으면은 유기농 달걀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는 뭐 생달걀 좋아하시는 분은 생으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달걀이 영양가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미생물이 감염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관리를 잘 씻어 놓으면 안 돼요. 보관하실 때 그대로 난 그대로 하시지, 씻어 놓으면 그 미생물이 침투하는 걸 방어하던 막이 다 없어져 가지고 미생물이 쉽게 침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달걀을 몇 개 이렇게 드시고, 그래서 이제 육식의 단백하고 식물성 단백을 최소 5대5 정도로는 드셔야 돼요. 아니면 식물성 단백을 6, 육식의 단백을 4 정도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도 여행하실 때 보시면 아실 거예요. 선진국 사람들일수록 아침에 호텔에서 이제 식사하러 가보면은 그 사람들은 달걀 한 개 이상은 다 가져가요. 뭐 후라이 하는 것도 가져가고 삶아놓은 것도 쪄는 거 뭐 이렇게 해서 하나 이상은 다 가져가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라도 가져가는 사람이 열이면은 한두 명밖에 없어요. 근데 옛날에 그 안 좋다는 게 너무 각인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걱정 때문에 안 드시는데 걱정하지 말고 드세요. 아셨죠?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네, 노른자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고 하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나쁜 콜레스테롤은 떨어뜨려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줘요. 우리 약에도요,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 약이 거의 없어요. 나쁜 거 떨어뜨려주는 약은 있는데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 게 별로 없어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아야 좋은 겁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아침에 식사는 좀 적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식사를요? 예, 이제 그거 드시는 것만큼 밥은 덜 드시면 탄수화물도 줄이고 여러 가지가 좋죠. 밥 종류 탄수화물이니까 네. 그걸 좀 줄이고 이제 단백질 좀 높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아주 좋으신 거예요. 근데 식생활을 물에 제일 많이 먹잖아요. 예. 나이가 들면요. 네. 그건 어때요? 하면서 이제 저 어르신 뭐 부르셨죠? 탄수화물이 밥 종류니까 밥 식사는 네. 양을 좀 줄이고 네. 그 대신 이제 단백질 고기나 달걀 같은 걸 좀 높이라 했잖아요. 예. 이제 이 밥을 줄이는 대신 밥은 백미는 다 탄수화물이에요. 잡곡밥을 예. 많이 먹어요. 잡곡밥은 이제 좋습니다만은 그러나 잡곡밥을 드실 때는 최소한도 50번 이상을 씹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안에 피틴산이라는 게 들어있어가지고 대충 씹고서 삼키면은 그게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다 흡수해가지고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 현미나 이런 잡곡밥 이거는 한 50번 이상 씹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어르신 말씀하신 그렇게 해서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최고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몸에서 독을 만들어내는 3대 식품이 있어요. 독을 만들어내는 3대 식품.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지만 과하게 먹었을 때 그게 소모되고 나머지는 다 독이 되는 겁니다. 설탕, 소금, 지방.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 근데 과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과하게 먹어요. 우리가 소금 얼마 정도 먹냐 하면요,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양의 2배 이상 먹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도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한국 사람들 소금 부족해서 뭐 폐혈증도 생기고 뭐 생긴다 그러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건 절대 잘못된 거예요. 우리 한국 음식의 반찬에는요, 소금 안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금을 별도로 먹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소금이 과다하기 때문에 소모되고 나머지가 독으로 자요. 소금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 뭐 있어요? 고혈압. 그렇죠. 대표적인 게 고혈압이고 각종 질병이 다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각종 질병.
설탕, 이 설탕도 꼭 필요한 건데 이거 과하게 먹으면은 이게 또 당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설탕 알게 모르게 엄청 먹어요. 믹스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설탕이 각설탕 4개 정도가 들어있어요. 우리 비타민 음료 같은 거에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탕 같은 것들 극히 이제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네, 물을 많이 먹으래 아니 밥을 잘 말아 먹거든요. 예, 이 물에다가 밥 말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아주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밥 먹으면서 물 한 모금씩 이렇게 조금씩 드시는 건 괜찮아요. 저 음식을 잘 발효를 시켜줘요. 근데 많이 마시면은 소화 효소가 다 희석이 돼버려요. 이게 소화도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로 좋지도 않습니다. 국도 마찬가지죠. 예? 국하고 섞어서 먹. 예, 국도 마찬가지. 이왕 나온 김에 제가 저 식사하시는 법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식사하실 때는요, 야채를 먼저 드세요. 야채. 그리고 우리가 디저트로 드시는 과일들 있죠. 그 다음에 디저트 과일을 드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채소 반찬을 드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육식 반찬, 밥, 국은 가능한 건더기 위주로. 왜냐면 국물이 너무 속 짜요. 그래서 이제 국물까지 드시려면 싱겁게 드시고, 안 그러면 건더기 위주로다가 해서 마지막에 이제 육식하고 육식 반찬 또 건더기 위주, 그 다음에 밥, 요걸 맨 마지막에 같이 드세요. 그러시면은 밥의 양이 훨씬 줄어들어요. 왜냐면 먼저 드신 야채 있죠? 채소, 또 과일, 이런 거에 식이섬유가 많은데 우리 몸에서 식이섬유를 소화시키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들어가면 장까지 그대로 가가지고 포만감을 줘요. 그래서 밥을 현저하게 적게 드셔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식이섬유가 우리 장 내에 있는 유익균들 있죠. 유익균들의 먹이가 돼요. 그럼 유익균이 또 먹고 증식이 잘 되겠죠. 그래서 식이섬유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하다 보니까 딴 데로 많이 갔습니다만 혈관이 우리 인간의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혈관이 동맥, 그 다음에 모세혈관, 정맥 이거를 일렬로다가 다 이으면은 11만 내지 12만 킬로미터가 돼요. 이거는 어느 정도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혈관이 일렬로 다 늘어났을 때 지구를 2바퀴 반을 돌아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근데 여러분들이 머리 한번 감으실 때는 물을 4, 5리터 이상 쓰시죠? 근데 12만 킬로미터나 되는 혈관을 청소하기 위해서 마시는 물이 1리터도 안 되시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1리터도 안 되시는. 그럼 물을 얼마큼 드시는 게 좋으냐면요. 자기 체중에다가 30을 곱해요. 그럼 어떤 분이 70kg예요. 그럼 37은 21, 2100이 되죠. 2.1리터의 물을 드셔야 돼요. 또 어떤 분이 60kg면 6, 38, 1.8리터의 물을 드셔야 돼요. 아셨죠? 네, 내가 먹어야 될 물의 양입니다. 내 체중에다가 30을 곱해주시면 내가 마실 물의 양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혈액이 차지하는 게 체중의 8%, 약 13분의 1 됩니다. 13분의.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물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물이. 우리 뼈에 물이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예, 뼈의 10%가 물입니다. 예, 그 정도로 물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체 각 기관의 물 함유량입니다. 이건 뭐 해도 잘 안 들어오실 테니까 다른 건 놔두고 여기 치아 한번 보세요. 치아에는 우리 이빨입니다. 이빨 3%가 물이에요. 치아에. 아까 뼈를 제가 10%였는데 뼈가 20%가 물이에요. 그리고 지방은 원래 물하고 잘 안 섞이죠. 지방에는 물이 적습니다. 10%.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은 친구들 만나셨을 때 대화거리도 되실 수 있죠. 여기 이제 인체 내 물이 중요 작용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해놓은 거예요.
세포의 형태 유지, 혈액, 림프액, 조직액의 순환을 원활하게. 그 다음에 인체의 모든 여러분 책이 다 있으니까요. 한번 시간 나실 때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 밑에 보면 6번째로 효소, 또 비타민, 미네랄 등 모든 영양소를 운반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 3대 영양소뿐만 아니라 모든 영양소를 우리가 대사 과정에서 이제 노폐물이 생기는데 그 노폐물을 이 물이 외부로다가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를 물이 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물이 부족하면 노폐물이 다 빠져나오질 못하고 몸에 쌓이다 보니까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아까 독이 되는 거 3가지 말씀드렸죠. 요 3가지만 줄이셔도요. 우리가 100세 시대에 그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운동하고 물만 충분히 드시면은 100세 시대에 아주 건강하게 천수 누리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조금 있다가 늘려야 될 걸 3가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제가 안 하면은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단백질 뭐 이런 각종 탄수화물, 여기 탄수화물 있죠. 여기 단백질하고 탄수화물하고 지방 이런 거 분해할 때 여러 가지 노폐물이 나와요. 근데 이제 물을 덜 먹으면은 여기 여러 가지 질병들 있죠. 이런 많은 질병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인체에서 분비되는 소화, 이것도 다 물입니다. 근데 하루에 분비되는 소화 효소가 약 10리터 정도 돼요. 10리터. 여기 있죠. 여기 10리터. 그러니까 이 타액이 1.5, 위장액이 2.0. 그러니까 큰 페트병으로 물 하나, 그게 2리터죠. 그 정도가 되는 거예요. 위장액이 2.5. 이런 식으로 담주맥이 3리터. 총 10리터 정도가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는데 물이 이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인체의 노폐물 배출량 그랬어요. 여러분이 땀으로다가 나가는 그 피부를 통해서 땀으로 나가죠. 요게 0.1리터, 100cc 되는 거예요. 100cc. 땀으로 운동 뭐 이런 거 해서 나가는 거는 예외고요. 우리가 보통 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빠져나가는 땀 흘리는 것 같지 않은데도 흘려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을 통해서 나가는 게 1리터 정도. 그 2리터 페트병 반이 호흡을 통해서 나가요. 여러분이 겨울에 추울 때 하하면 허옇게 김 나가죠? 그게 물방울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많이 나가고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이제 소변이죠. 1.5리터. 그리고 대변으로 0.1리터. 대변이 고체입니까? 액체입니까?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죠. 이 반고체입니다. 반고체. 왜? 여기 물도 조금 섞여 있기 때문에 이제 고체 변을 보시는 분은 그냥 완전히 덩어리만 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물이 면역 세포들을 자유롭게 이동시키고 활성화시켜 면역 반응을 유도한다 그랬어요. 제가 의학 박사입니다만 의학 중에서도 면역학을 전공했습니다. 지난번 그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도 제가 뭐 학회 이런 데서 많이 발표를 했고 정부에다가도 여러 가지를 건의를 했었어요. 근데 지난 정부가 말을 안 듣더라고요. 전문가들 얘기를 전혀 안 들어요. 그냥 자기들 막 멋대로 이렇게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10,000명 이하로다가 10,000명은 조금 넘어요. 지난번에 이제 10,000명 이하로다 떨어졌었는데 이 마스크 이런 것들 이제 해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늘어났는데 이건 당분간 계속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차차 좋아질 겁니다. 예. 예, 크게 말씀해. 새벽이면 맨날 배가 아픈 거는 뭐가? 새벽이? 새벽에 매일 배가 아프세요? 근데 배 아픈 거는 원래 원인이 다양합니다, 이게. 그래서, 혹시, 설사는 안 하세요? 설사는 안 하시는데 배가 아프시다고요?
혹시 배에 가스 견과를 두 알씩 꼭 먹어야 돼요. 예? 두세 시 되면 배가 아파요. 두세 시 되면 네. 그 견과를 꼭 먹어야죠. 예, 그 혹시 저 가스가 차지는 않으시나요? 그럼 가스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요 저녁에 그 양을 조금 줄여보세요. 드시는 양 저녁 거의 아주 소량으로 먹어요. 소량으로 드시는데도 그래요. 근데 견과류를 드시면 또 좀 낫습니까? 견과를 요즘 잘 안 먹어요. 아니 근데 그 과일. 아프실 때 과일 그러면은 저녁 드실 때 밥을 줄이고 과일을 좀 넉넉하게 드세요. 당은 없으시죠? 이제 이 당이 있으신 분들이 단과일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이 단과일 잠깐만요. 예, 하세요. 입이 자꾸 마르거든요. 입이 자꾸 마르는 건 물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물 자꾸 드세요. 이제 물이 부족하면 입이 자꾸 말라요. 그러면은 병원성 균들이 침범하기가 쉬우니까 그 물을 자주 드셔야 돼요. 교수님 저도 질문이 예. 있네요. 물을 많이 드셔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강조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병에는 땀이 많이 나서 물을 많이 마시면 안 좋은 거요. 맞는가요? 강경화와 저기요. 저 뒤에 그게 나와요.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되는 원인이 나오니까 거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예. 뒤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저기 진도 때문에 질문을 나중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인간의 일생 중 면역 반응이 멈추면은 안 된다 그랬어요. 여기 멈추면은 죽는다고 그랬죠. 이 감염돼 가지고서 죽게 돼요.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60조개인데 이 60조개에서 여기 보시면 매일 500억에서 1000억 개의 세포가 분열 증식을 해요. 근데 이 분열 증식하는 과정에서 하루에 5,000개 내지 10,000개 정도의 돌연변이 암세포가 발생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루에 5,000개 내지 10,000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우리 인체에 있는 NK세포라고 있어요. 내추럴 킬러세 그래서 자연 살해 세포입니다. 이게 암세포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처리를 해요. 다 처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이 부족하면 이 암세포가 면역세포가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암세포에 도달도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증식을 하면 그게 이제 암덩어리가 돼요. 누구나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암세포가.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괜찮으시기 때문에 다 해결을 해주니까 여러분이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데 물을 충분히 드시면은 면역세포들이 활성화되고 또 이 살에 이런 작용을 잘해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 면역의 중요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팬데믹, 세계적인 대유행을 팬데믹이라고 해요. 영어로다가. 근데 몇 가지를 제가 열거를 해봤어요. 이 팬데믹이 얼마나, 그러니까 여기 제가 면역 부제가 불러온 핵전쟁보다 무서운 팬데믹의 공포를 했습니다. 핵전쟁은 일부 나라, 일부 지역에만 큰 피해가 가요. 핵전쟁은. 근데 이 미생물은 전 세계 전 인류가 피해를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코로나19가 그렇죠. 230개국에서 발병이 됐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감염이 돼요. 그래서 많은 인류 전체가 다 고통스럽고 힘겹게 3년 이상을 이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고 또 포스트 코로나, 이건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생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마 어르신들 다 들어보셨죠? 흑사병. 균은 페스트균이라는 거예요. 이게 13세기, 12, 13세기죠. 전 유럽 인구의 40% 정도가 죽었어요.
희생이 됐다는 건 죽은 겁니다. 근데 여기는 중국하고 인도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중국하고 인도가 포함이 된 전 유럽 인구의 40%가 희생.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왜? 이 패스트균에 흑사병에 면역이 안 돼 있던 사람들이 다 걸려서 죽고. 그 다음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들어보셨죠? 요건 우리 흔하게 오는 거예요.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 우리 감기 바이러스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5천만에서 1억 명 사망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도 14만 명 죽었어요. 14만 명. 천연두, 여기 이제 16세기에 여러분들 잉카 제국 아시죠? 잉카 제국이 이 당시에 남미 이쪽에서 가장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던 나라예요. 남미 전체 영토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국력도 세고 이 인구도 그 당시에 2천만이면 엄청난 겁니다. 근데 스페인군이 침공을 했어요. 스페인군이 침공을 했는데 스페인군 몸에 묻어서 들어온 천연두균 아시죠? 우리 얼굴 엉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아직은 안 없어졌어요. 아니, 천연두는 없어졌어요. 천연두는 세계적으로. 인간이 방역 사업에 성공한 첫 케이스입니다. 그래, 이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잉카 제국의 2천만 명의 인구 중 1,900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이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 한번 못 해보고 멸망을 하고 그냥 패망이 아니라 멸망을 해버렸어요. 나라가. 그 화려한 문명을 자랑하던 나라가 균 하나 때문에 그냥 멸망이 돼버리고 말고. 그 다음에 여기 천연두, 요것도 이제 천연두를 했고, 여기 보시면 신종플루라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것도 우리 일반 감기예요. 감기. A형 바이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스, 제가 작동을 잘 못해가지고, 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요거는 다 세 가지가 다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된 겁니다.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면역 부재인 이런 상태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다. 다른 얘기 있으면 없어요. 저희 요 뒤에는 아무것도 딴 거 없으시죠? 혹시 조금 좀 시간을 좀 특별하게 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세요. 조금만. 네. 이게 이제 인체에 물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에요. 여기 이제 46개를 제가 열거를 했는데 이게 다 물이 충분하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그 정도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여기 이제 심장이 우리 인체 중에서 암이 제일 안 생기는 부위예요. 심장이. 왜 그럴까요? 여기 원인들이 있죠. 이제 물이 풍부한 환경이다. 산소가 풍부하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을 한다. 심장이 멎으면 죽는 거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늘 일정한 에너지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 중에서 암이 제일 심장암으로 잘못됐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리고 우리 소화기 중에서는 소장의 암이 잘 안 생겨요. 대장암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소장암은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게 이제 물 부족량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세들이에요. 1% 부족할 때 3%, 5%, 8%, 12% 이상이 부족하면 심하면 사망을 합니다. 요 책에 있으니까 틈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아까 조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물을 마신다고 이제 음료를 마셨는데 그게 물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맥주 및 알코올 음료, 커피, 스피또, 카페인 음료, 콜라 및 탄산음료. 이 콜라나 탄산음료는 설탕이 많이, 당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삼투압이 높아져서 이제 탄수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각종 건강음료, 스포츠 드링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온음료 이런 것들 좋아하시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먹은 양 이상의 물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드실 때는 물을 보충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식초, 산성 가공식품, 역삼투압 정수기물. 이 역삼투압 정수기물은 물에 꼭 필요한 미네랄까지 제거가 돼버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역삼투압 정수기는 안 쓰셔야 됩니다. 이 또 화학물질과 각종 약물 이런 것들도 물을 도둑질을 해요. 이제 인체에 좋은 물입니다. 이게 이제 미네랄 산소가 풍부한 또 미생물이 없는. 그 다음에 인체의 혈액과 혈액이 pH 7.4 정도 되거든요. 그런 정도가 이제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존 산소가 풍부하고 활성 산소를 제거한. 아까 끓인 물을 빈 주전자에다가 높은 데서 부으면은 이 용존 산소가 보충이 다 돼요. 이제 물을 효율적으로 마시는, 요거는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뭐 대부분 그래요. 그냥 하루에 8잔 마셔라 뭐 이랬는데, 그거를 시간별로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돼요. 즉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이상을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는 동안에 호흡을 통해서 땀으로 물이 많이 빠져나가요. 혈액이 끈끈해 있어요. 여러분이 돌연사 제일 많이 하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예, 6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 돌연사가 제일 많은 시간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는 시간에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혈액이 끈적끈적한 상태인데 잠에서 깨면요, 우리 몸에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돼요.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그러지 않아도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게 수축이 돼서 혈관을 꽉 막아버려요. 그래서 그냥 죽는 거예요. 유언 한마디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혈관 건강이 무서운 거는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죽기 때문에 자기가 8, 90년 살았는데 그래도 정리할 시간, 자손들한테 남기고 막 갈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사 30분 전, 그러면 하루에 3번 되는 거죠. 그리고 식후 2시간 후에 한 컵씩을 마셔요. 이것도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홀짝홀짝 마시는 게 좋아요. 여러 번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잠자기 30분에서 1시간 전쯤에 한 컵 이상 마시고. 근데 이제 대부분 어르신들이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이걸 안 해요. 화장실 가시는 것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거를 하시면은 돌연사가 없어져요. 돌연사.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런 데 좋습니다. 이렇게 심근경색, 뇌경색 이런 것도 예방이 되고 심장마비 등으로 인한 돌연사 등을 예방한다. 이렇게 아주 많은 것들이 예방이 돼요. 근데 자다가 일어나서 오줌 들어가는 거 귀찮아서 안 드시면은 이건 너무 억울하죠.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소변 보러 가시더라도 물은 드셔야 돼요.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운동 전후와 목욕 후에도 마셔야 돼요. 왜? 땀보다 많이 소실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땀 흘린 뒤에 이때도 적절한 양을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물이 빠져나가면 혈액이 끈끈해지거든요. 그래서 혈액 순환 장애가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마셔라. 그 벌컥벌컥 빨리 마시면은 배출도 빨리 되고 그 여러 가지 조치를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요건 말씀드렸죠. 하루에 필요한 물의 양은 자기 체중에다가 이제 여기 정확히는 33인데 30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수의 음용 온도는 10 내지 12도씨가 좋은데, 근데 이제 물은 따뜻한 물을 드셔야 돼요. 따뜻한 물. 우리 체온하고 비슷한 온도의 물을 드셔야 됩니다. 암 환자,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암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아주 큰 공통점이 물을 적게 마시는 거예요. 물을 아주 적게 마셔요. 거기다 또 하나 그 작게 마시는 물을 대부분 찬물을 마셔요. 이 우리 암세포는 찬 거를 좋아합니다. 암세포가 뜨뜻한 거를 아주 싫어해요. 암세포. 그래서 이제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64도씨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거보다 더 뜨거운 거는 세계보건기구가 발암물질로다가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체온하고 비슷한 정도로 하시면은 여러 가지로 좋을 뿐만 아니라 암 예방에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수돗물을,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대로 특별한 물 섭취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섭취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 밑에 식사 중 다량의 물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 보면 당뇨병이 걸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 효소들이 희석이 돼서 소화 불량이 초래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식후, 특히 육식후나 음주 후에는 반드시 따뜻한 물을 마셔라 하는 얘기예요. 암 환자도 역시 따뜻한 물을 마시고, 이 참고사항은 이것도 중요한데 한 번씩 읽어보세요. 참고사항도 쭉 있으니까. 이제 요거는 우리 인체에 섭취한 물이 그 시간에 따라서 도달하는 장소를 나타낸 겁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 물 마시고 30초가 지나면은 혈액에 도달을 해요. 물이. 그리고 1분이 지나면 뇌조직 생식기 폐하에 도달이 돼요. 임신을 했을 때 그런 거죠. 그래서 원래 이 폐하한테도 물이 적극 필요하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좋은 물을 충분히 마셔줘야 됩니다. 그래야 폐하한테도 도움이 돼요. 10분 후에는 피부에 도달을 하고 20분 후면 간, 심장, 신장 이런 장기에 도달. 그리고 30분 후면은 인체 전체에 도달이 돼요. 이렇게 물이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 빨리 활동을 해요. 그래서 전신에 바로 도달이 되니까 물 부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물 부족한 환자들은 물만 보충해주면 빨리 회복이 돼요. 이제 요거는 부종의 원인과 증상 됐습니다. 여러 어르신들도 아마 저녁에 집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하지 좀 부기에 오는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는 물이 그러니까 혈액이죠, 혈액.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맥에서 심장에서 나와가지고 동맥을 거쳐서 중동맥, 소동맥을 거쳐서 이제 모세혈관. 우리 인체에는 모세혈관이 100억 대 내지 190억 대가 있습니다. 전신에 혈관이 분포되지 않은 부위가 없어요. 혈관이 없으면 그 부위는 썩어버리고 말아요. 하다못해 못된 암세포에도 신생혈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암세포가 증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세요. 여기 물의 흡수 능력 저하, 배출 능력 저하, 대사 능력 저하, 또 지나치게 다량의 물 섭취, 또 찬물을 많이 마셨을 때 부종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물은 좋은 물이에요. 근데 세포 속에 못 들어가고 세포 간에 세포 사이에 있는 물은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여기 이렇게 부종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나쁜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증상 보세요. 유난히 잘 붓는다. 이게 붓는데 손을 딱 이렇게 눌러보면은 빨리 회복이 안 돼요. 누른 자리가. 이런 것들은 부종이로 원인이 이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추위를 많이 탄다. 소변이 시원치 못하다. 온몸이 다 아프다. 몸이 무겁고 우울하다. 이제 이런 것들이 물하고 다 관련이 된다 하는 얘기.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그 페트병 대개 500cc병 많이 들고 마십시오. 개봉 직후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도요. 이 균이 한 5개 정도는 있어요. 정상적으로.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한 번 마시고 나서 1시간 후에는 균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요건 이제 상온, 실온에 둔 거고 요건 냉장고에 둔 겁니다. 냉장고에서는 조금 적지만은 같이 늘어나요. 그리고 6시간 후, 24시간 후에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대고 마시던 물을 다시 마시는 거는 균을 배양해서 마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균. 예. 좀
더 해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예, 질문 있어요? 예, 잠깐 저도요. 아까 우리가 드려야 될 거 세 가지 알려주셨고요. 늘려야 될 거 질문하라고 해줬어요. 뭐요? 늘려야 될 거. 아, 늘려야 될 거? 예, 예. 잠깐만요. 이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늘려야 될 거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아까 하나는 말씀을 드렸어요. 단백질. 이거 꼭 늘리셔야 됩니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단백질 꼭 늘리셔야 되고, 이제, 운동을 꼭 늘리셔야 돼요. 운동량을. 근데 이 운동은요, 여기 잠깐 보세요. 우리 운동은요, 효과 좋은 약과 똑같아요. 그래서 각종 질병을 치료하는데 뭐 수술요법, 뭐 여러 가지 약물요법 해서 여러 가지 요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가 식이요법, 그 다음에 이 운동요법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꼭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세 가지 중에 또 하나는 물입니다. 물을 늘려야 돼요. 물 마시는 거. 아, 근데요. 예. 물을 우리가 자기 전에 물을 먹어도 관계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근데 대부분이 여자분들 중에서도 그 요실 그게 있고 남자들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전립선 때문에 잠을 숙면을 해야 되는데 뇌에도 좋고, 근데 잠을 못 잔다고 해요. 중간에 자주 깬다고 해요. 그러면 저녁에 그럴 때는 먹지 않는 게 아니 이제 드시는데 조금 일찍 드세요. 아, 일찍. 예, 조금 일찍 드시고 우유 있잖아. 우유. 우유를 섭취할 때 찬 거를 먹으면은 설사를 하거든요. 찬 거 드시면 안 좋은 거예요. 그걸 좀 따뜻하게 해서.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예, 오늘 그 강의 들으신 분들 아주 건강법을 제대로 배웠습니다. 번역한 의학박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